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쩌면 이 관계를 끝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번 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논리적인 합리화를 생각해내고 바쁘게 지내고 휴대폰을 보고 음악을 틀죠.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토록 도망치는 걸까요? 답을 듣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뭔가 깨달으셨나요? 인생의 어떤 순간, 완전히 침묵하는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도 아니고 계산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면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축적물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태어날 때 단순히 육체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 경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흔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패턴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위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실망, 내리는 모든 결정, 어려운 순간들은 어딘가에 조용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것들이 당신을 형성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어떤 날에는 불안감을 느낄까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첫눈에 당신을 불편하게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속삭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속삭임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축적된 지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융은 환자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물었습니다. 생각은 종종 학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정은 훨씬 더 오래된 언어로 말합니다. 굴욕적인 순간에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합리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순간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융이 말한 목소리는 종종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몸에서, 축적된 것에서, 살아왔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순간들의 깊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왜 이 목소리는 항상 명확하지 않을까요? 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아니오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형태를 잃습니다. 더 이상 말로 말하지 않고 증상으로 말합니다. 피로, 의욕 상실, 지속적인 긴장, 이것들은 사실 메시지입니다. 알아차리고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러한 모든 징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들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함을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과 혼동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고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 들어올 뿐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것, 작은 좌절이 하루를 망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큰 진실이 아니라 작은 고백을 피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재앙이 아닙니다. 그 세 마디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안락한 영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습관에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쉬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편안함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어떤 지점으로 향하는가? 더 큰 평온함으로? 아니면 끝없이 커지는 공허함으로?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할수록 외부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관계, 성공, 인정에서 말이죠. 그 탐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사실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 바로 그 느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어떤 감정을 분명히 느끼는데 다음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 경험 말이죠. 마치 자동 반사작용처럼요. 생각도 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고요. 마치 오랜 연습 끝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것처럼요. 융은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깊이 뿌리내린 학습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겼던 게 몇 살 때였나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아주 어렸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울면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고 화나면 정신 차려라는 말을 들었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바보같이 굴지 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 속 작은 기록 장치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은 위험하니 숨겨라. 침묵할 때 사랑받는다. 융은 오랜 기간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린 시절에 배우게 되면 성인이 되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가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틀린 답을 말했을 때 모두가 웃거나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손을 들지 않았죠? 혹은 의견을 말했을 때 비웃음을 당했고 다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조용히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위험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점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는 것은 사치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억압한 것을 잊을 뿐만 아니라 억압 행위 자체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감정이 없는 것이 자신의 성격인 양, 나는 어차피 감정을 잘 느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른 결과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이럴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침묵은 계속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습관처럼 말입니다. 뉴스, 알림, 누군가의 댓글, 영상의 끝부분. 뇌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몰두해 있습니다. 진정한 침묵의 순간은 없습니다. 소음을 피하려면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알아차리고 싶지 않으세요? 때로는 가장 말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들은 그 목소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현대인은 소음을 갑옷처럼 사용합니다. 외부 자극이 강렬할수록 내면의 속삭임은 덜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통제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통제는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미루어진 대립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뤄진 것들은 결국 다가옵니다. 질병으로, 위기로, 관계의 파탄으로, 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깊은 우울증으로 말입니다.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저 앉아서 듣는 것이 그렇게 큰 노력을 요구할까요? 듣는 순간 무언가가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의해 좌우되어 왔어.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자신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지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은 통제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제력 상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습관,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길일 뿐일까요? 침묵하는 것이 힘의 표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 목소리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경청할 만큼 굳건히 서는 데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짊어진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억누르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목소리를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한꺼번에 닥쳐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축적되고 커져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거나 잠 못 이루는 밤,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융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내면의 목소리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는 징후는 대개 사소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소외감을 느낍니다. 피로 탓으로 돌리고 계절 탓으로 돌립니다. 힘든 시기인가 봐 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절적인 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느려서 각 단계가 정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소가 조금씩 줄어들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흥분도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이야.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관심도 줄어들고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마치 커튼이 서서히 안으로 드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침묵은 결국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소통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통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일찍이 관찰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마음이 무시하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긴장된 목, 원인 모를 두통, 만성 피로, 약해진 면역력,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일축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종종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40대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심각한 붕괴를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업, 가정, 경제적 안정.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목소리가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붕괴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의 관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직 큰 위기는 없고 삶은 견딜 만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과정은 폭발보다 훨씬 더 은밀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몇 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추상적인 철학적 진술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매우 구체적인 관찰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할수록 삶은 더욱 가혹하게 그 신호를 외부로 보여줄 것입니다. 피하려던 대립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던 것일까? 입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무감각함을 느끼시나요? 어디에서 흥미를 잃으셨나요? 어떤 관계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신가요?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목소리가 들려. 억눌린 무언가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어떤 기법, 방법, 연습 혹은 목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접근법은 그런 것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무언가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미 말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찾는 것과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찾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당신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반면에 듣는 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연습이 부족한 것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정으로 혼자 보내고 있습니까? 전화도, 음악도, 누구의 말도, 화면 불빛도 없는 오직 당신과 침묵만이 있는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순간은 오지 않거나 온다고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단서로 보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면의 무언가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따라가야 할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융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꿈입니다. 융은 꿈을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마음이 낮 동안 억눌렀던 것들을 밤에 처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꿈의 일부가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을 적어보세요.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주제가 반복되나요? 어떤 감정이 다시 나타나나요? 이러한 패턴은 낮 동안 마음속 소음으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만약 꿈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꿈이 멀게 느껴진다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융은 몸이 마음이 무시하는 것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어깨가 굳어지거나 목이 메이거나 배가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어려운 대화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예 라고 말할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몸이 열리나요? 아니면 움츠러드나요? 그 반응이 바로 솔직한 대답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해답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습관에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장 자주 휴대폰을 찾게 되나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무언가에 몰두하고 싶어지나요? 이러한 회피 행동 이면에는 보통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행동을 알아차렸을 때 바로 굴복하지 마세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분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관찰해보세요. 융의 방법 중 하나는 자유 글쓰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문법도, 순서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쓰세요.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주제, 특정한 두려움, 특정한 욕망이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말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음악 한 곡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본 풍경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몇 년 전에 뒤에 남겨둔 무언가를 떠올릴 때 묘한 그리움이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터무니없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융은 이러한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들을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은 방어 기제가 이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은 통제력을 잃고 현실의 한 순간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의 목표는 그 방을 당장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이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바뀝니다. 바로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솔직함에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기 위해 모든 문장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의식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짐. 그 짐을 놓아주는 순간 얼마나 피곤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가 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면으로 향하면 내면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정이 더 명확해지고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어떤 관계가 자신을 소모시키는지 분명해집니다. 무엇에 예스라고 하고 무엇에 노라고 해야 할지 외부의 승인 없이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게 됩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온전히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내리는 결정이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현실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의 깊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깊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타인에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나 피상적인 부분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조종에 훨씬 더 잘 넘어갑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통해 타인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융이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습관을 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리를 찾는 느낌은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모든 발걸음은 삶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영화를 볼 때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철학적 목표가 아닌 인간 본연의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속한 삶은 이미 이런 느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느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거창한 혁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당신의 것인가요?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당신 자신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반영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와 마주 앉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셨죠?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문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아무 느낌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은 다 타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그 콘텐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융은 평생 동안 단순히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요?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융이 말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진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답이 꼭 유쾌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고 그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는 순간 정체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없는 삶은 누구의 삶일까요? 진정으로 당신의 삶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틀에 맞춰 만들어진 누군가의 삶일까요?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서 헤쳐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을까 두려워 이런 내면의 갈등을 혼자 감내하며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각 영상은 이 여정의 다른 한 지점입니다. 당신 또한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큰 감명을 주고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댓글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연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채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멈춥니다. 융은 가장 큰 비극은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공감이 가셨나요? 혹시 이 글이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죠. 인생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에 잠시 동안이라도 진정한 자신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구와도 공유하지 말고 어디에 적어두지도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영구적으로 말이죠. 융의 말처럼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나 영상, 심리치료도 혼자서는 이 단계를 밟아줄 수 없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내딛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단계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